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주시 수도검침 노동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법원이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며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수도 계량기 한 곳을 검침하면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들. 정해진 2,000곳을 검침하려면 한 달 200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주시는 이들이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섭니다. 초저녁에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밤 9시, 10시 이 정도에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9월 진주시 한 퇴직 수도 검침 노동자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 최근 법원은 1년여 만에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더 이어가는 대신 진주시가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청구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노동자는 소송에서 진주시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고 비슷한 업무를 한 밀양 등 다른 자치단체 수도 검침원들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퇴직금 지급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화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소송을 제기한 수도 검침원들의 근로시간이 밀양시보다 훨씬 더 적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퇴직한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 11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 진주시의 이의 신청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현직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최근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광고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이 사업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통술 거리로 알려졌던 옛 마산 구도심 인근. 한 시행사가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 7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창원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까지 만들어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6천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같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법인이 토지를 다 확보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분양한 아파트라고 생각.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환불 불가 항목을 보니 사업비로 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으로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이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을 시행사와 입주 계약자가 나눠내는 방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과거 계약자의 피해를 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최근 논란이 된 협동조합 아파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출자금이 시행사 운영비, 광고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무산 시 돌려받기 곤란한 매몰 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경남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네요. 코로나 때 한 70, 지금 한 50 원잖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안 쓰지.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은 여전한데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는 우리 마이너스였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입장도 솔직히 안 나와요. 애들이 살아요. 일당도 안 나온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남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매장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소비 감소세 전환,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은 것입니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율은 3.9%,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년 전보다 시중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 보증 확대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및 시군 대상으로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 출연 및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반복되는 매출 부진과 채무 압박,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경남 도림미술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전 무수한 안녕을 오늘 개막합니다.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오랜 마음과 행위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를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불상과 나란히 등을 마주한 천사와 성모상들.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들이 맥락 없이 뒤섞여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안녕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장노출로 촬영한 우리 주변의 석재상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어떤 믿음, 그런 염원의 그런 상징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희생된 농민의 안녕을 조각가는 성스럽게 기렸습니다.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즐겨 먹는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행했던 숭고미를 어떻게 하면 이어볼까, 그걸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가로 4m가 넘는 대형 한지 위에 켜켜이 쌓인 자연의 색이 펼쳐집니다. 한지에 자연 재료를 올리고 물을 뿌려 번진 얼룩과 향으로 수개월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경남 도림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 무수히 안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무수히 안녕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꺼이 안녕을 보내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이번 전시에는 조선 도공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해 최용택 사기장의 찻사발과 전통 방식 그대로 한 올 한 올 엮는 통영 조대용 염장의 대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주로 이제 희자를 옛날부터 많이 새겼는데 깃벌 희자가 이제 드나들면서 그런 좋은 뜻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8명의 예술가가 시공간을 초월해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함양이 3도, 창녕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7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창녕이 7도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합천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르겠고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영과 거제, 창원과 남해 등 남해안 6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에 복구비가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과 전남 등 전국 13개 시군에서 올여름 고수온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469개 양식어가에서 물고기 폐사 피해가 난 것을 확인하고 복구비 1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로 지난달까지 1,400여 기업에 9,1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 항공 우주업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10개 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지원은 전체 1조 1,00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1,9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찰이 내일 창원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경남 퀴어 문화축제와 관련해 종합안전대책을 세웁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축제 주최 측 1,000여 명과 반대 측 3,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한편 노선버스 우회 조치 등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소음 측정팀을 배치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